안녕하십니까. 임수일간이 서방금지에 해당하는 신유 수월에 해당하는 경우 사주에서 용신을 취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용신을 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부귀영화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수일간, 즉 임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은 강호지수다, 강중지덕, 강한 가운데도 뭔가 덕을 지니고 있다. 주류불체, 어딘가에 머무르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두루 흘러야 한다. 그리고 화적 유정, 종적 상제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정화와 합을 했을 때는 다시 화를 생하는 목기로 변하는 모습이 유정하다. 그리고 종적 상제라, 임수일간이 여름에 해당하는 4, 5,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을 돕는 인성이나 비겁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차라리 종함으로 인해서 상제, 즉 수하, 상제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임수일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부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주원국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은 부기, 빈천, 요수, 이것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나머지 이야기보다는 주로 부와 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설령 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천할 수도 있고, 설령 부는 있으나 생명, 건강이 뭔가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귀함은 있으나 크게 가난한 경우도 있고, 또한 그렇지만 수명을 오래 누려가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여기 나와 있는 사주 명조를 두고 시시콜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영상에서는 조금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부와 기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임수일간이 신월과 6월 수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특히 수월은 전청조 사주도 함께 제가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조금 길다면은 2부로 나누어서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이 즉 신월에 태어났다. 이 편인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혼자 자신의 사주를 공부하기 위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재미삼아든 어떻게든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주 공부를 기초 과정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하나 충고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이 십신의 의미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자칫 십신이란 의미에 여기에 너무 함몰되어 버리면은 개미굴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도 되기 때문에, 십신이란 이 의미는 때로는 사주 원국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한 점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 십신이란 글자를 봄으로 인해서 이 뒤에 숨겨져 있는 깊은 이치를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공부하는 과정 아니면은 자신의 사주를 혼자 알아가고자 한다면은 이 십신의 의미를 너무 깊이 두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오늘 임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경우, 6월에 태어난 경우, 수월에 태어나는 것은 이 십신만으로 가졌을 때는 한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신월이라고 하면은 금의 록지면서 임수의 장생지입니다. 그러니 지장간은 무, 임경이 들어있는데, 이 무토가 들어있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화토동분, 그 다음에 수토동궁을 쓰던 시절에 사용했던 것으로서, 하지만 병든 토로서 지금은 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장되어 있는 임수, 그리고 대표 지장간인 경금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임수일간에 대해서는, 임수가 갖는 특징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간으로서는 장생과 그리고 인성을
도끼리 인성이면서도 이 장생이 되기 때문에 금수가 왕성한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원국에서 인성이 나타나는 경우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십신을 공부하는 경우라고 하면 인성이 있으면 좋다라고도 생각하지만, 물론 인성이 있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이 임수와 경금이 이 일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신월은 수의 장생지로서 임수일간은 이미 어느 정도 신앙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앙하다기보다는 이미 장생과 비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주로서는 굉장히 신앙의 조건을 갖춘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주로서는 이미 왕성한 영역에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장 먼저 용신을 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즉 재수, 이 왕성한 수를 극제하거나 큰 제방으로서 가둔다는 의미로서 무토에서 이미 가장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임술관이 신월에 태어났다라고 보면은 사주원국에서 무토에서 이미 어떻게 나타나는가로서 이 사주 주인공이 누려가는 부귀의 정도가 첫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토 혼자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가 나타남과 동시에 또한 정화가 나타나서 더 이상 금이 왕성해지는 것을 견제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금을 단련도시켜주는 의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토와 정화를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편관, 관성으로서 귀를 누린다라기보다는 이 경우에서는 이 십신의 의미가 크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이 경우는 관성이라고 해서 명예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경우에 무토만을 전용할 수 있다면은 귀함보다는 오히려 부함이 될 것이고, 비록 이 정화가 나타나서 경금을 재련해 줄 수 있다면은, 그리고 일간 용신되는 무토를 보좌해 줄 수 있다면은 정화에 의해서 귀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귀가 바뀌어 있는 경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신의 의미만으로 재성은 재물이다, 관성은 명예다라고 보는 것은 십신의 의미 중에서는 잘못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 임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났다면은 무토를 전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좌하는 정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귀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무토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이제 간목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간목 또한 절지에 해당하는 만큼 신월은 간목으로서는 절지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을 용한다고 하더라도 정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귀함은 나타나겠으나 부함은 적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부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빈천, 요수까지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임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무토를 용하지 않고 간목을 용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정화로서 보좌할 수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 경우에는 부함보다는 귀함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주 명조를 몇 가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을 때 임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났다면 가장 먼저 용하고 싶은 것은 이 무토를 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지에는 신금을 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퇴거한 상태에서 경금이 투출하였기 때문에 일간으로서는 신앙하게 되었습니다. 신앙한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토를 전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편관, 즉 술토 안에 소장되어 있는 이 무토를 용할 수 있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토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임목은 지지한간에 있으나 신금에 의해서 상당히 손상을 많이 입은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천간에 투출한 병화들 또한 사지에 태어났는데 자기의 장생지가 왕성한 신금으로부터 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병화의 역할이 조금 줄어든 것은 조금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술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병화는 자기의 고지에 또한 통근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귀함보다는 오히려 부함이 조금 더 있는 사주의 명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사주는 결국에는 이 무토를 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신령했으나 자기의 장생지는 충을 받았으나 하지만 이 술토에 같이 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부기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결국에는 임목이 충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귀함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라고 보는 이유가 됩니다. 다음은 임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났는데 년지에 유금, 그리고 월간에 경금이 투출해 있고 천간으로는 비겁과 비견과 겁재가 이렇게 왕성한 모습입니다. 이 경우라고 한다면은 일간이 신왕하였기 때문에 무토는 천간으로 투출하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장간에 지지에 있는 일지에 술토가 나와 있는데 다행인 것은 임목이 같이 인술, 인호술, 하국을 함께 이뤄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경우에는 왕성한 술을 토가 극제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라고 한다면은 앞에는 제가 부함이 좀 클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귀함은 있으나 부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명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경우에는 무토를 먼저 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간으로서는 의지처 자기의 뭔가 자기가 누려가야 할 하나의 공간을 가졌다. 그것이 부든 귀든 그것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런 명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수일간이 경신월에 태어났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과연 이 무토를 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왕성한 수를 무토로 용할 것이냐, 무토를 용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무토와 정화, 그 다음에 간목과 정화 이렇게 둘을 섞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간은 왕성하고 천간에 무토가 편간이 투출했고 지지에는 편간이 이렇게 왕성하게 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은 이 무토를 이용해서 왕성한 수를 제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하지만 잘 살펴보시면은 이 진토는 섭토로서 신자진 수국에 휩쓸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천간에 투출한 편간이라고 하더라도 무토편간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뿌리가 근이 수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왕성한 수를 제수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간목에 의해서 속토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라고 한다면은 부함보다는 귀함은 나타나겠으나 그 정도의 범위가 앞에서 말씀드린 명조에 비해서는 좀 차이를 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에 있는 편관, 진토는 모두 다 섭토로서 왕성한 수를 제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비록 무토가 지장간의 대표 지장간으로 소장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왕성한 수를 극제하지 못하고 천간에 보시다시피 무토는 이미 인성을 생하고 인성의 자기의 역할을 빼앗긴 모습입니다. 그러니 무토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무토가 용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임목이 용신이 되고 더구나 이 경우에는 이 목의 시기에서 발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남방 화국에 이르렀을 때 부와 기가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목지에 만났을 때는 임묘진 동방으로 이르렀을 때는 귀함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화운을 만났을 때 부와 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수일간이 장생지를 두었기 때문에 신앙해줄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을 갖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라고 하면은 천간에 정제와 편제가 혼잡하고 일간 또한 자하에 이렇게 정제를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경우는 일간이 신강한 상태에서 강변위야, 일간이 신강한 상태에서 신약한 경우로 돌아갔습니다. 사오미 남방 화국까지 이루고 있으면서도 지지에서는 좀 더 이렇게 화국을 이룬 모습이기 때문에 화토가 왕성하고 일간은 오히려 지금 쇠약해진 경우입니다. 사주원국에는 이 일간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단지 일간으로서는 편인 신금에 의지하고 있는데 신금 또한 지지의 왕성한 화에 의해서 상당히 손상을 입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니 재성은 많이 투출해 있고 많이 나타나 있지만 일간 사주 주인공이 가장 어려워해야 될 부분이 재관에 의해서 어려움을 먹게 되는데 이 경우는
재당살이라고도 합니다. 재성과 관성이 다 이렇게 합세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도적의 소굴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도당이라고도 했는데 재당살이 이름으로 인해서 일간으로서는 매우 공경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귀를 논하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구제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귀를 논하는 것은 차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임수일간이 경신월에 태어났습니다. 금과 토로만 이루어져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간으로서는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자하에다가 전부 다 장생을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일간으로서는 인성에 의해서 인성태가한 경우로서 신왕해졌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무토가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무토가 나타나서 무토가 이 왕성한 수를 극제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이제 또 관성은 귀함, 즉 명예는 누릴 수 있으나 그 귀함의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 뭐 그렇다고 이것이 뭐 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귀함을 받쳐주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귀함이 작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경우라고 한다면은 직업의 범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직에는 오르겠으나 그 귀함이 작다는 의미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무토를 용신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지에다가 술토가 이렇게 왕성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토의 역할, 즉 편관으로서 재수하는 역할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화의 쓰임과 간목의 쓰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로지 재수하는 역할 하나에 만족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해석하시게 되면 제가 귀함이 작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